안녕하세요. 알리마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환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환욱전자, 이 기사 제목은 애플의 새 제품 덕을 볼 후광통. 후광통은 이 중국의 주식을 이제 중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예, 후는 이 상해 주식. 네, 상해 주식, 후가 이제 상해 예전에 이제 한자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상해라고 안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그 중국 전에 이제 청나라, 뭐 명나라 이런 이제 왕조 시대 때 이제 한자가 딱 한자였어요. 한자가 이제 후, 후자를 써서 이제 상해를 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강퉁은 이제 이렇게 교육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해 주식, 상해 거래소를 후광퉁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덕을 볼 기업이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전방테크랑 한국전자. 저는 전방테크도 좋게 보는데 이 전방테크는 조금 PER, 펄이 조금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 낮아질 때는 이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 환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애플워치에 이제 8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애플워치가 여기 나옵니다. 예. 참고로 그냥 정방 테크놀로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상 감지 칩 수주, 영상 감지 칩 시장에서 선도업체로 이 특허권을 19개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쪽에서는 이제 영상 감지 칩이 또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정말 테크놀로지에 이제 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시스템 패키지 이건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이 모듈을 이제 독점 공급하는 게 이제 한국전자고 애플은 물론 이제 구글이랑 레노버 같은 예, 이제 레노버 같은 경우는 이 노트북이죠. 예, 노트북의 강자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 생산업체, 전 세계 1위 판매업체가 바로 레노버. 왜냐하면 이 레노버가 중국어로는 리엔시앙이라고 하는데 이 레노버가 IBM 이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 사업을 이제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IBM은 이제 노트북은 없어요. 컴퓨터는 없고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테크 기업이고 이 애플워치 부품에서 한국전자가 이 레노버랑 애플워치 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구글의 이런 서버 같은 경우 그리고 레노버의 이런 노트북 컴퓨터 같은 곳에 또 모듈 SIP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80%죠. 애플워치에도. 그러니까 모듈 출고량이 거의 3천만 개.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인정한 이 제조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에 공급할 정도 된다 이러는 기업들이 사실 몇 개 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애플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생산 단가.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많이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 베트남도 그렇게 못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노동 인구가 일단 중국이랑 비교도 안 되고 또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거기 여기는 공장을 세워놔도 부품을 또 중국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공장만 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컴백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건 확실하게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를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다른 뭐 유럽 기업이나 뭐 중국 기업이나 그리고 다른 이제 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갔다 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은 왜 안 돌아가냐면 이 삼성전자 이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그냥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이제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만드는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단가가 나오는데 이 많이 만들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단가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죠. 이 단가가. 왜냐하면 이 부품을 또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부품 업체들 또 돈을 주고 그냥 들어오게 해요. 네, 돈을 주고. 한국에 있는 기업을 또 베트남에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금 주면서까지도 이 들어오게 한다고. 왜냐하면 삼성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의 경제에 삼성이 굉장히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결국엔 갔다가 다시 다 중국으로 컴백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없고 컴백하는 게 없이 베트남이 다 몰리면 삼성의 비율이 그렇게 높을 수 없죠. 예, 그건 뭐 상식이죠, 상식.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중국의 제조업은 점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프라이 공급 체인에 이제 이 인프라 자체가 이 동남아시아 쪽이랑 비교도 안 되고 또 동남아시아 쪽은 확실히 중국 사람들보다는 이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예, 특히 베트남은 조금 나은데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일을 진짜 중국 이제 이 개혁개방 초기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은 이제 한 개혁개방 때 초기에 이제 지금 한 반 정도는 올라온 것 같고 초기 때보다는 훨씬 올라갔죠. 근데 지금의 중국하고 비교하면 반 정도,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서도 중국의 이런 특히 첨단 제조, 영상 감시 칩, 그리고 뭐 SIP 모듈 이런 쪽에 첨단 산업 관련주들 그런 주들은 향후 10년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는 10년까지 봐야 된다고 했죠. 예, 최소 이제 3년, 그리고 중간 정도 5년, 길게 보면 10년 이렇게 봐야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앞으로 이런 제조업체들이 한 두 번 정도의 이 폭등 장세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잘 대처하시면 되죠. 예, 완전히 다 빼시면 안 돼요. 이게 폭등했다고 해도 완전히 다 빼시면 안 되고 그냥 한 100이 있다고 하면 한 8, 90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시키고 이제 한 또 10%는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폭락했을 때 또 야금야금 다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다시 또 폭등했을 때 또 이 반복. 이걸 한 두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겠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죠. 아세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식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뭐냐면 이제 이 금융쪽도 개혁 개방했기 때문에 이 주기가 아주 음, 자주 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예 폭락 장세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폭락 장세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영원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0%, 20%는 그냥 영원히 들고 가는 거죠. 예, 거기서 더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미국처럼 이렇게 계속 10년간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10%도 만일에 예를 들면 적게 한 5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막 폭등하죠? 한 3, 4배 막 오를 때 한 40만 원을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래도 뭐 엄청나게 벌었죠? 예.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만 원이 이제 4배가 되면 또 40만 원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10%, 20% 정도.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장기 투자도 그냥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망해요, 망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 10개 포트폴리오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한 8개, 7, 8개 정도는 우량주, 안정적인 우량주로 담으시고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모험을 리스크를 좀 감내해야죠. 리스크를 감내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이제 또 성장주 펄이 좀 높더라도 이 섹터가 굉장히
향후 엄청나게 전망이 좋다. 저는 중국 쪽에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건강 이제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펄이 좀 높아도 그 분야에서 1위 기업, 1위 기업이나 2위 기업, 1위 기업이 너무 펄이 높으면 2위 기업. 그러니까 환웅전자 같은 경우는 이 SIP 모드뿐만 아니라 이 전자 부품 업체 중에서는 중국에서 최강자예요. 최강자. 이 휴대폰 이런 부품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부품, 그리고 자동차 전장 장비 부품, 그리고 노트북이나 이런 그런 이제 가전 관련 이제 부품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산 리스크가 잘 돼 있는 기업이고, 어,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득도 최근 5년간 계속 자기 자본금을 늘리고 있는, 그리고 돈이 굉장히 있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뭐 이건 뭐 투자는 이제 개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투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만 말씀드려주는 거고 한국전자가 어떤 기업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자는 이제 개인들의 각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또 그거에 따른 이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수중에 한 500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있다고 하면 10개 기업에 50만 원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20개 기업에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벤처 투자도 그렇죠. 벤처 투자도 많이 해요. 많이 이제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벤처 투자 회사들이 다 잭팟을 터트린 게 아니에요. 10개를 하면 한 개만 잭팟이 터지고 한 3, 4개는 본전, 한 5, 6개는 또 망하고 이러는데 이 잭팟 터지는 게 워낙 크게 터지니까 10배, 20배 터지니까 망한 걸 충분히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5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처 투자 회사들이 진짜 못하지 않는 이상 5배, 6배는 먹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10개 중에서 확률을 더 올리는 벤처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 4개 해버리면 뭐 이건 한 30배, 40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벤처 투자도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시키는 거니까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벤처 투자처럼 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환업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많고 또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